자, 이제 인사고과. 인사고과는 소위 그 종업원의 업무 능력을 소위 성과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merit rating이라 그랬죠, 그죠? merit rating. 조직 구성원의 업무 수행 능력, 근무 성적, 자격, 태도 등을 평가하는 절차를 우리가 인사고과라고 하는데, 결국은 인사고과의, 그러니까 인사고과표, 평정표 뭐 이런 말을 해요. 인적 자원의 적정 배치, 자기 능력에 맞는 곳에 배치를 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건보다도 그 능력이 크면은 승진하거나 더 좋은 곳으로 배치할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은 가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보다 못한 부서, 물론 뭐 단순 업무, 머리 쓰고 이런 건 좀 힘들고 단순한 업무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뭐 치밀한 업무를 못하지만은 아주 프로모션 같은 것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제일 좋은 업무고 나쁜 업무고 이렇게 정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어쨌거나 능력 개발하고, 그러니까 이 들어온 인적 자원을 어떻게 교육 훈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 또는 그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시킬 수도 있죠. 또 이제 공정한 처우가 그 승진이라든가 또는 뭐 강등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월급이 올라간다거나 보너스를 뭐 많이 준다거나 뭐 결국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인사고과를 매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떻게 보면 참 인사고과가 참 어렵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형하고 지내던 사이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A를 주거나 B 주거나 하는 것도 어렵죠. 내가 여러분들 레포트를 책정할 때도 A 플러스를 주거나 A를 주거나 어떤 경우는 제가 D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저기 뭐 B밖에 안 주느냐, 뭐 B 플러스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 불만을 갖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A 플러스 주기도 너무 아까운, 너무나 잘해가지고 A2 플러스도 주고 싶은 학생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그 학생의 인간적 측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레포트만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사고과가 이런 그 지연, 학연 이런 걸 다 배제하고 순수한 업무를 가지고 인사고과를 하기가 막상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기업에 관련된 얘기는 잘 못 듣지만은 가끔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행정부서, 특히 청와대나 이런 데서 일이 터지면 전수 인간관계, 뭐 관계가 된 사람들 통해서 부정이 일어나고 비리가 일어나고, 그죠? 이런 문제들이 다 인사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 인사고과와 직무분석과의 관계도는 10-2번에 우리가 저 앞에서 그림 9-2번에 10-2번에 이게 뭔가 좀 잘못됐네요. 네, 잘못됐어요. 그림 9-2번을 얘기하는 건데 저기 10-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31쪽에 그 그림이 있죠. 직무와 사람에 대한 평가야 직무조사와 인사조사.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직무분석, 또 인사고과, 직무평가, 인사고과 이렇게 나오죠. 결국은 그 인사관리 차원에서의 두 가지 그 차원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직무 쪽, 하나는 인간 쪽이에요. 인간 쪽. 그래서 인사고과는 결국은 직무와 관련된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죠?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그 전체 업무 수행 능력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사고과는 냉정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치러줘야 된다. 이게 뭐 친척이라고 해서 또는 동양이라고 해서 고향 학교 후배라고 해서 인사고과를 잘못 매기면은 결국 조직 전체, 회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있죠.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자, 인사고과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서열법 들어봤죠. 연공서열법. 특히 우리나라는 그 연공서열에 대해서 상당히 따지죠. 그죠? 지금도 딱 처음 만나면 몇 년생이야? 몇 학번이야? 그죠? 심지어는 같은 학번은 생일이 며칠이야? 몇 월이야? 뭐 물어보죠. 이게 누가 형이냐를 따지려고 그러는 거죠. 물론 조선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10년까지는 우리가 그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조선시대에 아주 학자들 간에는 뭐 10살 이상의 터울을 지고도 학문적으로 막 토론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연공서열법이 회사에 들어온 입사 순서대로 진급한다. 또 이 나름 회사 내에서 이렇게 해야 또 질서도 있고 해서 이걸 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시하는 경우. 그러나 만약에 연공서열을 지키지 않으면은 회사 내 분위기가 좀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보다 밑에 들어온 후배가 진급을 해가지고 과장이 됐고 나는 계장이 돼 있어 봐. 내가 직장 다니고 싶겠어요? 죽고 싶겠지, 그죠? 집에 가서 말도 못하고 또 그 와이프나 자식들 앞에서 그 속내를 어떻게 털어놓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퇴근길에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기울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뭐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죠. 기록법. 이건 세세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그 성과를 위주로 평가하는데 약간의 연공서열도 좀 고려를 하죠. 이왕 같으면은 장자우선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동양의 뭐 대부분 민족과 나라들이 뭐 수천 년, 2000년만이 아니죠.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해진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또 나름의 장점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대적인 방법, 여기도 이제 근대적이라고 그랬지만은 따지고 보면 이것도 한 뭐 50여 년, 4, 50년 정도 된 방법들이에요. 중요한 사건을 서술을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거죠. 또 자기 신고법, 자기 스스로 평가를 체크를 해서 상급자가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름이 그래도 그나마 객관적이구나, 그죠? 자기 자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자기가 신고한 방법이 그대로 채용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자료는 될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 진짜 좀 객관적이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법이 돼 있는데 이거는 평가법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면 평가라 해가지고 원래는 그 상급자가 뭐 부장이 과장들이나 계장들 평가하고 과장이 밑에 계장이나 밑에 종업원들을 평가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다면 평가법은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청와대 조직이라든가 행정부서의 평가를 이 다면 평가를 실시해서 좋은 효과를 본 적도 있어요. 뭐 아직도 실시하나는 모르겠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밑에 직원들이 상사를 평가할 수도 하는 거예요. 또 동료 간에 서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의 인맥, 학맥, 지연 이런 거에서 평가를 하는 단점을 타파할 수 있죠. 그래서 다면 평가 제도가 잘 도입되면은 인사고과에서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기업에서도 이런 다면 평가법,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상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부하 직원들을 비인간적으로 막 몰아붙이고 때로는 그 성과만 따먹는 그런 상사들도 있죠. 그죠? 그런 상사들을 다면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평가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팀으로서 조직을 이끌고 서로 그 인간관계를 좋게 하고 보다 인격적으로 또는 민주적으로 조직을 이끌게 하는 요소도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바로 다음에도 나오는데 인사고과 시 주의할 점 그래가지고 주관적 판단 개입 가능성을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도 보면요.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의해서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항상 이런 거 있을 때 보면은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법원 같은 경우도 뭔가 관련돼서 재판이 지연되기도 하고 선고가 이상하게 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꽤 있죠. 또 소문에 뭐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다, 거기 판사와 무슨 관계가 있다 이럴 수도 있죠.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느 지역 형사야. 근데 동네 잘 아는 친구 동생이 사고를 쳤어.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내 동생이 뭐 이래서 이래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 앞에 대놓고 칼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처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라든가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고향 가서 근무할 때 아주 힘들답니다. 왜? 뭐 한 다리 건너면 친구 동생이요. 한 다리 건너면 친구의 아버지요. 한 다리 건너면 친척의 친척이요. 뭐 이러니까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처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진짜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처리하면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인간성이 멸말한 놈, 친구도 없고 뭐 너는 뭐 부모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욕먹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참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학연지연 혈연을 떨쳐버리고 이렇게 일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청와대 같은 데도 보세요. 다 어느 지역 사람들, 어느 학교 출신들 다 모여 있죠. 정권이 바뀔 때만 항상 그래요. 근데 이런 일이 기업에서는 없겠습니까? 어느 회사 가보면 그냥 그 임원들이 거의 다 어느 지역 사람들이에요. 또 어느 기업에 가면 다 어느 지역 사람들. 뭐 이런 기업들도 꽤 있어요. 이런 데는 뭐예요? 나중에 문제가 크게 터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338쪽에 그 하단에 338, 339에 쉬어가기에 부당한 인사고과를 당해서 강제 퇴사를 당하거나 부당 해고를 당할 때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노무사 김승현 씨가 법률신문에 기고했던 글을 요약해 놨습니다. 이게 17년도니까 불과 2년 전 내용이에요. 그죠?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또 다음 쉬었다가 다음 들어가겠습니다.